안녕하십니까.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지난 2회차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차에서는 IT 버젯 플랜, 즉 예산 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00만 전산쟁이 분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여름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는 즈음부터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통 시작하시죠.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산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부랑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쌤팍의 실전 IT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 방송에 주요한 인덱스 워딩을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왜 예산이 중요한지, 그렇다면 예산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IT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IT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언제 이걸 실행을 해야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는 실제 문서를 통해서 감을 익혀보는 이런 4단계의 수순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럼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한번 하고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단어는 성과 목표라는 뜻인데, 이거를 어떤 걸로 예제를 들어볼까 고민을 해왔는데 제 뇌리에 불현듯 떠오른 한 글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훈련소.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훈련소 때를 생각해보면 뭐 이런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사격을 하는데 17발 이상을 맞히면 전화 찬스 이라는 부분을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되게 직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표라는 부분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인 거고, 회사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아끼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정립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라는 워딩을 한번 뽑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출 통제. 우리 가계부 집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죠. 이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출의 흐름, 돈을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통 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리밋을 걸어놓으면 이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되는 룰이고, 그게 예산을 세우는, 예산을 기획하는 거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수익 창출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시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소가 있는데 이쪽은 인컴, 이쪽은 아웃컴이라고 할게요. 돈이 들어오는 건 요만큼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이만큼이 나가요. 그럼 당연히 결과치는 여기 지출 쪽이 많이 나가서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심플합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아웃컴을 많이 늘리면, 아니죠, 인컴을 많이 늘리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거죠.
근데 뭐 지금이 뭐 고도 성장기도 아니고, 앞날을 모르는 그런 굉장히 경영하기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아웃컴을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낮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컴이 좀 적어지더라도, 대변수 때문에 인컴이 적어지더라도 전체적인 프로핏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건 이익이 낼 수 있는 구조로 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또 다른 순기능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재투자. 수익이 창출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뭐 회사의 뭐 제품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돼야지 이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 기인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재투자라는 부분은 여러 번 생각이 들게 되네요. 회사라는 집단이 이익이 창출하면 이런 재투자를 통해서 사회에 뭐 공헌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나, 요즘 굵직한 기업들은 뭐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죠. 많이 쟁여만 놓고 풀지를 않아서 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예산 부분의 순기능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재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팀 리더, 매니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산은 꼭 반드시 머스트 해부 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스텝 레벨에 있을 때는 그냥 실질적인 실무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스텝에서 슈퍼바이저, 그리고 매니저,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점프할수록 예산 관리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역량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 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계산하라는 능력이 아니라 매니징을 하는 거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뭐 무슨, 아니 누구든지 리소스를 빵빵빵빵빵 지원을 해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한된 상황 내에서 타개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역량이라고 회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평가 부분이 우리 일반 직장인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산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평가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예산을 플래닝하는 거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는 예측을 하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고, 네 번째로는 잡은 예산을 쭉 관찰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변동을 해서 최적화시키는, 요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단계에 대한 5단계가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 포인트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define goal.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산을 쓸 때. 그러니까 돈을 뭐 때문에 쓸 거냐. IT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PC 교체, 서버 구매, 뭐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돈 쓸 일들은 뭐 주구장창이죠. 근데 주구장창인데 이 돈 쓸 일들을 정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 그 다음으로는 부서. 마지막으로는 스텝.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2019년도에는 100억 원 이상 뭐 매출 신장,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표를 할 때 여기에 부합되는 예산 항목들을 좀 섞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T에서 영업부서 매출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뭐 렌트하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장 외부에서도 뭐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우리가 이걸 돈을 쓰겠다. 뭐 이런 식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갑자기 여기서 이번 연도는 우리가 보안 강화에 영향을 맞추겠다.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100억을 올리겠대, 매출을.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세일즈나 마케팅 쪽을 지원하는 그런 항목을 좀 보여줘야 IT로서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큰 흐름을 먼저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서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PC 교체라든지 뭐 서버 교체라든지 뭐 네트워크 뭐 디바이스 뭐 교체라든지 뭐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루틴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프라이어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스텝 레벨에서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걸 빼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뭐 휴가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또 재충전해서 이제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빼놓지는 말아야 된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보면 이제 교육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잡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 예산을 뭐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00~300 정도는 잡아놓는데, 뭐 교육 통해 가지고 이걸 회사에다가 다시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식을 다시 재공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요 부분들은 좀 잡아놔야 된다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대신 우선순위는 일단 회사의 큰 흐름에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포캐스팅, 앞을 내다보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하는 프로세스 가장 꽃은 저는 포캐스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단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셋이. 이거를 잘못하면 1년이 아주 우울합니다, 이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IT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변수들이 많아서 뭐 공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엔 잠깐 뭐 홀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선급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이 변수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좀 예측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 부분이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할 때는 꼭 버퍼를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버퍼로 프로젝트 전체 금액의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해가지고 버퍼를 잡아 놔야지 이런 변수들이 생길 때 대응을 하시기에 좋고, 그리고 이런 뭐 프로젝트 비용뿐만이 아니라 뭐 루틴하게 나가는 뭐 오퍼레이션 비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회선 비용, 뭐 그리고 뭐 PC 렌탈 비용, 프린터 렌탈 비용 이렇게 쭉 업무를 하면서 안 쓸 수 없는 그런 루틴하게 나가는 비용들, 뭐 이런 비용들도 해가 바뀌면 뭐 웬만하면 요즘은 그 해 바뀌었다 무조건 인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플러스로 해서 이제 인상으로 좀 잡아놔야지 추후에 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은 항상 조금 약간 넉넉하게,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4억을 뭐 신축한다, 뭐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유관 부서들이랑 뭐 영업, 마케팅, 뭐 총무, 뭐 전 IT 뭐 등등등등 유관 부서들이랑 얘기를 조금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의 기준점을 쫙 그어놔야 되거든요. 이거 애매하게 보면 어쩌다 보면은 우리 예산을 뭐 총무에서도 갖다 쓰고 뭐 마케팅에서도 갖다 쓰고 뭐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부서랑 적당히 쇼부를 미리 좀 봐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예산이 뭐 100억인데 이 중에서 IT 예산은 뭐 한 10억 정도를 하고 그 중에서 막 2억 정도는 그 버퍼로 좀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예산 공사 전체 예산 비용의 한 뭐 5% 정도는 이멀전시용으로 좀 놔둡시다. 뭐 이런 식의 쇼부를 좀 미리 봐 놓으셔야지. 요즘 또 일본말 하면 안 되죠. 협의를 먼저 봐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캐스팅을 잘하라는 이 궁극적 이유가 언버젯. 그 말 그대로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써야 되는 경우들이 꼭 생기는데 이게 자꾸 많아지고 하면서 뭐가 안 좋냐? 평가를 KPI 인사평가 받을 때 이게 점수가 떨어져요. 왜? 너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냐? 물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버젯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포캐스팅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언버젯이라는 부분을 없앤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목표도 세웠고 예측되는 변수들도 정리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재경팀과 협의해가지고 장부에다가 예산을 꽂아야 되겠죠. 근데 요 예산을 할 때는 이제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카펙스라고 했죠. 저희 우리 고정자산 그리고 오펙스 비용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고정자산은 말 그대로 이거를 삼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업에 도움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PC, 프린터, 뭐 서버,
뭐 네트워크 스위치, 뭐 등등등등 이게 실제 물건이 존재하는 라이센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데 그리고 이제 오펙스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선 비용, 뭐 렌탈 비용, 뭐 이렇게 루틴하게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전기세, 뭐 이런 거, 수도세 이런 거 우리가 안 쓰고 쓸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버제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은 게 버젯 트렌드. 보통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는 이거 기본이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트렌드를 조금 정리를 해서 재경팀이랑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은 뭐냐? 실제 액추얼하게 나간 금액이 포캐스팅한 금액이랑 뭐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비용은 200만 원이 나갔어. 이 2배가 넘게 나간 거잖아요, 돈이. 근데 뭐 그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포캐스팅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측 실패. 이런 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을 쭉 해줘야죠.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분기별로 내지는 반기별로는 꼭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 요것도 2부에서 저희 보여드릴 그 양식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도 세웠고 예측도 해서 실질적으로 버제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쓰는지까지 모니터링이 쭉 되면 최종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변경된 내용을 이제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변경된 부분을 장부에 반영해서 뭐 보통 MR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그 매니지먼트 단에서 받게 되는 그런 보고서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게 진행이 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 예측, 예산 실행, 그리고 관찰,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적용, 편집 적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1부를 좀 줄이고요. 2부에는 실제 제가 사용하는 문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